이번 영상에서는 치수를 넣는 기능 중에 몇 가지 특화된 기능들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맞춰서 어, 빠르게 치수를 넣는 기능이 몇 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설명할 건 연속 치수라는 거예요. 치수 작업 중에 물론 이제 객체를 선택해서 구간별로 필요한 구간마다 넣는 건데 여러 구간 연속해서 치수를 넣어야 될 경우와 그리고 누적해서 치수를 집어 넣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특화된 기능이 있는데요. 각 구간마다 집어 넣을 때는 연속 치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돼요. 물론 앞에서 제가 설명을 계속하면서 그립을 사용을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 기능 중에 치수 기입 계속하기 이 기능이 연속 치수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자, 버튼은 홈 탭에는 없고요. 주석 탭으로 넘어가면 치수 패널의 가장 아래쪽에 연속이라고 써있는 이 친구가 연속 치수입니다. 근데 버튼이 오른쪽에 화살표 작은 게 있는 걸 보니 몇 개가 합쳐져 있나 보네요. 확인을 해보면 연속 치수 그리고 기준선 치수가 있는데 이 연속 치수는 구간마다 클릭한 구간마다 치수를 넣어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치수랑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입력된 치수랑 하나의 점을 공유를 하죠. 그러니까 클릭할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서 이 치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기준선 치수는 처음 기준이 되는 선에서 누적돼서 나가는 치수를 입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 두 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일단 연속 치수는 명령어가 dim continue입니다. 이게 번역이 발번역을 해놔가지고 continue를 계속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연속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 맘대로 해놨어요. 그런데 일단 옵션들 중에 C라고 치수 관련해서 연속, 계속 그 중에서 괄호 열고 C라고 되어 있는 게 요 연속 치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을 사용을 하면 아무것도 지금 도면 열자마자 사용을 하면 기준을 연속 치수의 기준이 될 부분을 선택을 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혹시라도 치수를 작성한 적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작성한 치수에서부터 기능이 자동으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측정을 해야죠. 그럴 때에는 옵션으로 선택이란 친구를 사용을 해주면 어디서부터 치수를 입력할 거다라는 걸 다시 클릭해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릭할 때 위치도 중요한데 구간별로 입력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구간에선 요 선부터 요 선까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을 혹은 요 치수 전체 치수선에서 중간보다 더 오른쪽의 구간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왼쪽을 선택하게 되면 요 왼쪽 선부터 치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실수를 했을 경우엔 선택 옵션을 써서 다시 이쪽부터 치수를 측정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 기능은 엔터를 한 번 누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눌러야 끝나요. 한 번 누르면 다시 기준을 클릭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만 쭉 입력할 경우도 있는데 가로 입력 쭉 하고 세로 입력 쭉 하고 이렇게 구간별로 여러 번 써야 될 경우가 많아서 기준선을 다시 측정할 수 있게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끝낼 때는 엔터 두 번 입력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치수 입력할 때마다 제가 요 dim 커맨드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저 기능으로도 치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dim 입력을 하면 옵션들 중에 굉장히 옵션이 많은데 그 중에서 C 계속이라는 친구가 방금 사용했던 연속 치수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기준선을 클릭하고 하나, 둘 계속 넣어주면 되죠. 다 했으면 엔터 눌러주고요. 그러면 치수 보조선으로 넣는 기능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로선도 계속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엔터 한번 누르면 다시 기준선 클릭을 해달라 그러는데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다시 명령어 스마트 치수 기능으로 넘어가고요. 더 이상 늘 칠 수가 없다. 그러면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기능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강력한 기능이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에요. 반복 작업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치수 집어 넣을 때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준선 치수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 파일은 dim 베이스라인이고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파일명 자체가 명령어입니다. 자, 기준선 치수의 명령어는 dim 베이스라인이고요. 단축 명령어는 dim에서 d, 베이스라인에서 앞에 두 글자 ba. 그래서 dba라는 명령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때 얘도 기준 치수를 선택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요번엔 요 선을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누적되는 기준이 요 지점이 되거든요. 왼쪽부터 누적시키려면 왼쪽을 클릭을 해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어 넣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치수선이 너무 촘촘해서 일자로 작성이 되고 있죠. 근데 확대를 해보면 미세하게 간격이 벌어져 있기는 해요. 요 간격을 거리를 측정을 한번 해보면 3.75가 나옵니다. 왜냐? 요 설정이 치수 스타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서 치수 스타일 만들고 수정을 하면서 설명을 한 가지 넘어갔죠. 나중에 하겠다고. 요 기준선 간격이라는 친구입니다. 여기에 3.75로 입력이 돼 있어서 3.75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간격이 너무 조밀하죠. 문자 높이가 750이나 되는데 이 친구를 보기 좋게 책에서는 1500으로 설정을 하고 써놨는데 한 1000 정도만 해도 보기는 좋을 거예요. 자, 1500으로 하고 창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치수 스타일은 수정이 됐는데 이 친구들의 이미 작성된 치수에는 반영이 되질 않아요. 이미 작성된 치수에 대한 요 간격을 벌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 공간 조정이라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설명은 하진 않고 뒤에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치수 스타일에서 아까 공간을 간격을 조절을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기준선 치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방법도 똑같죠.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엔터 한 번 누른다고 기능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눌러줘야 기능이 끝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준선 치수 눌러서 다시 재개할 수도 있고 치수 요 스마트 치수 기능에서 기준선 단축키는 B죠. 사용을 해서 여기부터 누적된 치수를 작성을 해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마지막 기능입니다. 빠른 작업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연속 치수, 기준선 치수, 그리고 제가 설명 안 하는 기계 쪽에서 많이 쓰는 기계 쪽에서 자주 쓰는 요 세로좌표라는 친구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요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안 할 거고 혹시 질문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연속 치수, 기준선 치수, 세로 치수 저거를 그리고 반지름 치수 그런 것들을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 요 빠른 작업이라는 기능이에요. 모든 치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준선 치수, 누적 치수인데 요게 살짝 요령이 있으면 조금 더 쓰기가 편합니다. 일단 기본 기능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 기능은 퀵 디멘전이라 그래가지고 빠른 퀵 치수 디멘전, 그래서 QDIM인데 단축 명령어는 없어요. QDIM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QD만 입력을 해도 조금 기다리면 명령어가 알아서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걸 사용을 하면 치수 기입할 형상을 선택을 해달라고 해요. 요게 중요한데 선택한 객체로부터 끝점의 좌표들을 수집을 합니다. 자, 요만큼만 해볼게요. 테스트로 요만큼 선택을 하면 요 선 4개에 들어가 있는 점들이라는 점은 다 수집을 해요. 윗선, 위에 있는 점, 아래에 있는 점, 총 8개의 점의 좌표를 수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뜻으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연속 치수로 보이는 지점을
치수를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여기 밑에 보면 옵션이 여러 개가 있죠. 연속 치수, 그다음 기준선 치수. 이 다중 치수는 조금 설명하기 애매한데 가운데부터 구간을 잡아서 양쪽으로 넓혀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미리 보기로 보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가운데부터. 다시 연속 치수. 요 연속이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객체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가 연속으로 나오는 거죠. 연속으로 치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지점을 클릭을 해주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퀵 디멘전 객체 선택하고 엔터 밑으로 쭉 뽑아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옆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퀵 디멘전 요만큼 선택을 해서 옆으로 뽑으면 요 좌표가 지금 일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직 수평에서 연속 치수, 누적 치수에서는 일정한 좌표의 경우에는 하나를 다 무시를 해줘요. 한 개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기준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퀵 디멘전인데 요만큼인데 기준선 치수를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알 수 없게 작성이 되죠.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게 기준선으로 설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요거를 옵션에서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텀을 끝에 점에서부터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설정한 전부터 데이텀을 위로 옮겨주면 위에서부터 누적된 치수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다중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넘어가는데 이건 개수가 너무 적어서 바꿀 게 없네요. 기준선 치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치수까지 같이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만큼 치수를 밑에 넣을 건데 이미 위에 있는 걸로 할게요. 요만큼 이렇게 치수까지 같이 선택을 하면 원래 있던 치수 객체는 사라지고 새로운 치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일괄 작업이라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있더라도 연속 치수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게 한계점은 사각형을 몇 개 그려놓고 치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한계점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퀵 디멘전인데 이렇게 잡아서 치수를 집어 넣으면 구간별로 잘 입력이 되죠. 근데 가로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런 간격들까지 입력이 되는 건데요. 요걸 수정을 하려면 측정하지 않을 지점을 수집된 점에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각 구간별로 측정이 되겠죠. 그 중에서 몇 개 구간을 빼고 싶다. 그럼 편집 버튼을 눌러서 좌표를 측정하지 않을 점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 일일이 선택해 줘야 돼서 조금 귀찮기는 해요. 이렇게 3개만 측정을 하면 아래쪽으로 2개만 치수가 빠져나오는 거겠죠. 빠른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연속 치수랑 기준선 치수 이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넣지 않을 객체를 데이텀 편집으로 선택을 해서 객체를 뿅뿅 빼줘서 측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요게 지금 90도 방향으로 밖에는 측정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누적된 동일한 좌표가 있으면 그거를 생략해주는 프로세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90도 단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선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거에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어디를 측정을 해야 될지 사람이 꼭 일일이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각도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들이 다 평행한 것도 아니고 해서 요걸 기준으로 90도로 잴 건지 요걸 기준으로 90도를 잴 건지 이런 세세한 설정은 사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울어진 거에 대해서는 측정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요. 퀵 디멘전을 사용을 하면
그냥 90도 단위로 이렇게만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요런 하자가 있었는데 요 그리드가 꺾여 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살짝 이게 제가 책에서는 기본이라 UCS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UCS라는 걸로 좌표축을 틀어주면 이렇게 평행한 선 그리드가 회전되어 있을 때에도 치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제가 45도 30도로 할까요? 회전으로 30도 회전시켜 놓고 그리드를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퀵 디멘전으로 치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기 힘들죠. 객체 선택을 할 때 옵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펜스로 선택하면 쉽게 선택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퀵 디멘전을 사용하면 끝점, 위에 점 다 수집이 되니까 이렇게 치수가 작성이 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요게 90도 단위로밖에 안 되니까 요 좌표축의 기준을 아예 틀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UCS라는 유저 코디네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사용자 좌표 시스템이라는 건데 기본 설정은 WCS 월드 클래스에 그러니까 절대 좌표 0,0에 대해서 부여되어 있는 좌표 체계인데요. 그거를 임시적으로 틀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UCS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요. 원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 X축의 방향을 클릭을 해주고 Y축의 방향을 클릭해주면 마우스 커서에 저게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저것도 돌아가고 좌표 체계도 돌아가고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사각형도 살짝 돌아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면 90도 축에 맞춰서 틀어져서 그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퀵 디멘전을 사용을 하면 객체 선택할 때 펜스 옵션 이렇게 하면 선택하기 편하죠. 이렇게 사용을 하면 UCS에 맞춰서 90도로 치수가 측정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편하게 치수를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UCS를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원래 상태로 원복을 하려면 다시 UC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W 근데 표준이 기본 옵션이죠. 그러니까 그냥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퀵 디멘전 빠른 작업을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객체 스냅을 잡을 때 치수 잡을 때는 노드점을 빼달라는 설명인데 왜냐하면 요게 노드까지 선택이 돼 있으면 치수를 하나 집어넣잖아요. 클릭해서 집어넣죠. 처음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에는 끝점이고 사각형보다 치수가 나중에 작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객체 스냅을 잡으면 끝점이 아니라 치수의 원점이 객체 스냅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고 노란색 느낌표가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란색 느낌표가 안 나오는 요거는 환경 설정이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켜둔 거지만 요거랑 요 치수랑 처음 넣은 치수는 측정 지점이 객체의 끝점에 정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치수는 따라 움직입니다. 얘가 길어지면 치수는 따라서 길어져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는 고정이 됐죠. 그러니까 밑으로 늘리면 얘는 잘 움직여요. 근데 위에 점은 요 치수의 노드점에 붙었죠. 즉 객체랑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치수는 객체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수랑 연관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 좌표에 그냥 고정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도면을 복사하거나 움직이거나 도면을 이동시키거나 편집할 때에 이런 식으로 치수선이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관 치수라는 기능 때문에 치수를 작업할 때 객체의 특정 지점에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 연관이 돼서 편집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드를 꺼달라라고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치수를 기입할 때에 사용하면 좋은 기능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0-5번 챕터에서는 마지막으로 어, 치수 관련 팁을 드리고 기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